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2-1번지에서 동탄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근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 위치 잠시만 알려드리고 계속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소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2-1번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이제 동탄 1기 신도시고요. 정확히 경계선을 좀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려드리면 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이 1기 신도시가. 네, 반송동, 등동, 여기 서구동 이렇게 세 개의 동으로 구분되는 곳이 이제 동탄 1기 신도시고요. 예, 경부고속도로 동쪽, 좀 굉장히 큽니다. 동탄 2기 신도시는. 네,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범위를 그려드리면 아마 이 정도까지 동탄 2기 신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소 위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반송동이고요. 62-1번지 여기 쉽게 찾아오시려면 여기 동탄 고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앞에 여기 코너 자리에 저희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 모양도 살짝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이상은 여기까지만 저희 사무소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1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1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너무 오랜 시간 읽으면 이제 보시는 분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그냥 읽는 만큼만 읽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1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네, 제 1장 계속 1장입니다. 네, 공간 구조상입니다. 네, 도시의 안정적 도시발전 요도를 위한 3도심 12지역 중심의 체계의 공간 구조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 지난번 버전이죠. 2020년 버전 화성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공간 구조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 부분은 2020년 지금 이게 6번이 이제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뭐였지 이게 내용이 네, 공간 구조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2020년 공간 구조상입니다. 네, 2020년은 이렇게 동부 생활권이 있었고요. 동부에는 동담읍, 정남면, 동탄면, 병점동 이런. 네, 그러니까 화성시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생겼다면 좀 동부 쪽에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여기 동탄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여기가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담읍 2020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생활권별 공간구조상 이제 봉담읍 같은 경우는 봉담 평택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개발 압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봉담지구, 수영 물류단지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었고요. 그리고 정남면이라고 보시면 봉담에서 평택 및 송산에서 동탄 간의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요충지로서 물류 기능이 부각되었고요. 그리고 동탄면 같은 경우는 동탄 및 동탄 2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충분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의 전진 기지로서
할 계획이었죠. 2020 계획에서는. 그리고 병점동 1호는 병점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화성시 동부 생활권의 행정소요에 적극 대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 서부 생활권 2020년 계획이죠. 2020년. 네, 매송면 같은 경우는 성산 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으로 개발제한구역 완화 지역의 산업, 물류기능 담당이 기대되며 허브농장 등 환경과 연계한 지역발전 요소의 잠재력 부각. 그리고 비봉면 같은 경우는 자연습지 조성에 의한 수도권 자연학습 공간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마도면 같은 경우는 마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시화 매립지 건설에 따른 토지 이용 방안을 정립하고, 그리고 송산면 같은 경우는 시화 매립지의 도시개발과 연계된 지역발전의 공간 기반 구축 및 화성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 조성. 송산면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서신면 같은 경우는 제부도 및 공평리 관광단지 개발과 화성 요트허브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해안 레저 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 발전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양읍 같은 경우는 시청사 및 R&D 관련 연구소 활성화에 따른 행정연구의 중심지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부생활권. 이번에는 남부생활권입니다. 남부생활권에는 우정읍, 향남읍, 팔단면, 장안면, 양간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우정읍 같은 경우는 장안 첨단 및 장안 첨단 2 일반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된 산업개발축 구상 및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화성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었고요. 그리고 향남읍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지역 발전을 핵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었고, 팔단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온천단지의 개발에 의한 수도권 관광 휴양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었고, 장안면 조암도시의 자동차 산업발전과 연계된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간면 같은 경우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된 전원형 주거 기능을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주석 1번이 어디였죠? 주석 1번? 어디가 주석이 달려 있었나요? 여기구나. 병점동 1호는 주석을 보시면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반월동, 기회동, 화산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도를 같이 좀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쵸? 네, 지도가 이제 나오긴 합니다. 지도가 화면이 그림이 되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 구조도는 이렇게 동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이렇게 서부 생활권 3개로 나눠 있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동쪽 쪽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치우쳐 있고요. 남부 쪽에 향남, 그리고 좀 서부 쪽에 남양 이렇게 있고, 위치가 여기가 병점이고요. 정남, 그리고 양감, 여기가 장안, 여기 우정, 여기가 팔탄, 여기 봉담, 여기가 매송, 비봉, 송산, 마도, 서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화성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건 2020년 버전이죠, 계속. 네, 2020년 버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는 내용입니다. 네, 시가와 용지는 총 89.647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시가와 예정 용지는 지구 단위 계획 물량 20.83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여 총 58.951제곱킬로미터로 계획했었습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시가화 용지는 뭐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 용지, 관리 용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각 뭐 52.968제곱킬로미터, 상업 용지는 6.179제곱킬로미터, 공업 용지는 19.549제곱킬로미터, 관리 용지는 10.951제곱킬로미터. 네, 구성비를 보시면 뭐 주거 용지가 4.7%, 상업 용지가 0.5%, 네. 공업용지가 1.74%, 관리용지가 0.97%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그래서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합쳐서 이제 전체 이제 100으로 본다면, 그 시가화 예정용지는 38.121제곱킬로미터, 지구단위 계획용지는 네, 20.830제곱킬로미터.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시가화 예정용지는 3.39%, 지구단위 계획용지는 1.85%이고요. 그리고 보존용지까지 합쳐서 이제 100%구나. 네, 보존용지는 977.531 제곱킬로미터. 네, 퍼센테이지가 거의 86.8%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주요 도시 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표를 분류하여 전망함으로써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 지표를 보시면 네,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상식선으로라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네, 2009년에는 51만 5,162명, 2010년에는 61만 4천명, 네, 3단계 2015년 정도면 105만 3천명 정도로 계획이 있었고, 4단계 2020년 정도에는 110만 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구수 같은 경우는 네, 2009년에는 18만 4,790호, 2010년에는 22만 900호, 2015년에는 40만 5천호, 그리고 2020년에는 약 44만 호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가구 원수는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가인가 봅니다. 네, 그러면 2009년에는 한 가구에 2.79명이 살았고요. 이런 건 조금 핵가족화와 그 저출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 같죠? 한 가구에 이제 몇 명이 사는가 하는 거는, 네, 통계 수치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78명, 2015년에는 2.6명,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2.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동입니다. 2009년에는 16만 2,073동, 그리고 2010년에는 19만 9,210동, 여기는 자꾸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3단계 2015년에는 41만 5,490동, 그리고 2020년에는 50만 6천동. 네, 여기 주택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주택 보급률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2009년에는 87.7%, 그리고 2010년에는 90.1%, 이것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15년에는 102.6%. 이게 100%가 넘을 수도 있나요? 이게 주택 보급률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아무튼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인 거죠. 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네, 목적 통행, 네, 1일에 통행하는 횟수, 네, 109만 5,225, 여기가 2019년, 여기가 2020년,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다 안 읽어드려도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통행량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120만 정도에서 160만, 그리고 300만, 그리고 370만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공원 면적도, 네, 도시공원, 2.78에서 11.05 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고, 여기도 늘어났고, 여기도 늘어났고. 네, 유원지도, 네, 면적이, 여기서는 좀 똑같았지만, 조금 늘어났고, 여기는 또 같아지네요. 네, 공공시설 시청 같은 경우는, 뭐, 한 개소 계속 그대로일 거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늘어났다가 4개, 4개. 화성시 경찰서가 4개밖에 없나봐요. 면적이 꽤 큰데, 소방서도 2009년에 1개였다가 4개 됐다가 7개 됐다가 2020년에는 7개. 이건 계획이긴 한데, 뭐, 7개 정도 진짜로 실행이 됐겠죠. 지금은 7개 정도 있나 봅니다. 지금은 2019년이니까 거의 여기 이제 계획에 가깝게 가고 있으니까.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뭐 조금 점점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1인 1 최대 급수량 리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277리터에서 377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아지네요. 그리고 총 용수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천 톤을 쓰느냐, 이렇게 단위가 130 이렇게 되니까 13만 톤 정도 되네요. 하루에 13만 톤, 뭐 21만 6천 톤, 그리고 50만 톤 정도, 53만 9천 톤 정도. 이렇게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보급률을 보시면 2009년에는 76%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84%, 2015년에는 96%, 거의 현재 지금 2019년 정도는 97% 정도 되는 계획을 했었고, 1일 최대 하수량 같은 경우도 리터. 이렇게 물을 많이 쓰나 봐요. 네, 점점 더 생활이 좀 편리해지면서. 그래서 249리터를 쓰고 2010년에 340, 하루 한 사람이, 네, 최대 이제 하수량이죠. 뭐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게 뭐 이런 거 하수를 흘려보내는 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총 하수량은 하루에 몇천 톤 쓰느냐, 12만 3천 톤이었고 2010년에는 20만 9천 톤, 그리고 2015년에는 44만 1천 톤 정도,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47만 톤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시고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1인 1일 발생량 킬로그램으로, 네. 폐기물 발생량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총 발생량은 1인이 그냥 버리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사람이 점점 인구가 유입이 많아지니까 총 발생량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하루에 329톤 정도 되다가 380톤 정도 나왔다가 2010년에는, 그리고 3단계 15년에는 650톤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정도는 한 660톤 정도를 계획했었고요. 요런 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의료. 네, 병상수는 2009년에는 2058개소였고 2010년에는 2456,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네요. 2015년에는 5265병상, 그리고 2019년 20년경에는 7333병상을 계획했었고, 의사수는 2009년에는 1822명, 2010년에는 2274명, 그리고 여기는 확 늘어났네요. 2015년에는 4050명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4400명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네, 1병상당 인구수, 네, 2009년에는 250명, 이거는 줄어들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이제 좀 환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는 뭐 변함이 없다가, 네, 15년 정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여기는 1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이것도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네, 조금씩 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83명에서
270명, 260명, 250명까지 계획을 했었고, 종합병원 개수는 늘어나면 좋은 거죠. 네, 하나밖에 없었는데 2010년에 4개를 계획했었고 2015년 6개, 2020년도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동탄에는 현재 2019년에는 좀 대형 병원이라고 할 만한 병원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에는 한림대 병원이라고, 네, 서구동 쪽에 요거 하나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화성시, 요거는 화성시 전체고요. 지금 동탄 신도시에는 동탄 1기, 2기 신도시를 통틀어서 요거 하나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네, 늘어나면 좋은 거 하나에서 2개, 3개, 4개. 아, 화성시 전체에 보건소가 4개밖에 없나요? 화성시 굉장히 큰데, 네. 네, 교육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교육은 초등학교는 2009년, 여긴 10년, 15년, 20년이죠. 네, 그래도 많이 늘어나네요. 67개, 92개, 117개, 122개. 현재는 화성시에 한 122개 정도 있나봐요. 이건 어디까지는 계획이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지켜졌겠죠? 현재, 네. 요걸 확인하려면, 통계연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살펴보면 확실히 좋을 텐데, 이것도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백 페이지짜리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긴 할 텐데, 네, 화성시 뭐 궁금하신 분은 통계연보라는 걸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개인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면 좋은 거죠. 네, 한 학급에, 근데 또 너무 줄어드는 거는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제 조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근데 대구 광역시이거든요. 대구도 광역시인데 중학교가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정말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다니던 학교가 폐교가 되고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네, 근데 한 학급당 30명은 뭐 계속 유지되나 보네요. 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 중학교는 학교 숫자는 늘어나네요. 29개, 49개, 67개, 70개. 그리고 한 학급당 학생 수는 36명이었는데 여기도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나봐요. 2020년 한 학급당 30명 정도. 네, 고등학교는 16개가 있었는데 화성시에 32개가 됐고 65개가 됐고 68개가 됐고. 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등학교는 비평준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뭐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순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가 좋은 학교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뭐 제가 학교를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요 정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준화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도 가는 것 같더라. 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이제 여기도 이제 30명 정도 맞추는 거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34명이었는데 네, 2020년부터는 30명씩 맞추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종합복지시설은 1개가 있었는데 2개, 하나씩 늘어나서 지금은 한 4개 정도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2020년 목표로. 아동복지시설은 4개에서 12개, 21개, 22개 정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거는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아무래도 3개에서 8개, 9개, 10개 정도 계획했었던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도 3개, 15개, 이런 거는 늘어나면 좋죠. 아무래도 15개, 18개, 19개. 여성복지시설도 1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1개 정도 있겠죠. 네, 계획이었는데 뭐 계획을 실천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6개였는데 여기는 똑같았다가 지금은 11개 정도. 네. 공연장도 2개, 31개, 53개, 55개 정도. 동탄에는 뭐 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반성동 쪽에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네, 그게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사진은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헬스장이라 그러나, 이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네, 뭐, 가끔 문화공연도 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동탄에는. 네, 이 정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 공연장도, 소개를 해드렸고, 박물관은 뭐, 3개인데, 그대로인가봐요. 네. 종합운동장도 지금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하나가 그대로 화성시 전체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정 202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평가입니다. 네, 계획을 세웠었는데 좀 잘 실천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평가. 네, 기정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의 2015년 계획인구는 1053,002이면 이렇게 하면 105만 3천명 정도네요. 105만 3천명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 통계 자료인 2015년 말 기준 실제 인구를 반영하였을 때 59만 7천명 정도 밖에 안 됐나봐요. 네, 실제로는 계획은 105만 3천명을 했었는데 2015년 말에는 59만 7천명 정도로 56.7%의 달성률을 나타내며 요거는 조금 실천이 잘 안 됐나봐요. 그리고 2015년 인구 통계는 59만 7천명 외국인을 제외해서 약 59만 7천명으로 약 57%의 달성률을 보이며 세대당 인구,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의 지표는 약간 90% 이상 달성률을 좀 계획을 잘 실천을 했나봐요. 그래서 기정 도시 기본 계획의 평가 내용을 보시면 인구 같은 경우는 목표연도는 110만 명 정도를 목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56.7% 정도 달성한 것 같고요. 실제 인구는 59만 7천 명 정도. 2015년 통계 연보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5년에는 105만 3천 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9만 7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56.7%의 달성률을 나타냈고 세대당 인구는 그러니까 인구 한 세대죠. 네, 여기도 2020년에는 2.5명 정도를 했었고 2015년에는 2.6명 정도. 근데 실제로 통계 연보에서 통계를 내보니 2.65명 정도였다. 그럼 요건 약간 오바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주택 호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20년, 요건 2015년 실제. 여기 실제. 그리고 2020년에는 50만 6천 호 정도로 계획을 했었고 2015년에는 40만 5,490호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7만 9,964호 정도 달성했나봐요. 그래서 달성률은 43.3%, 요거는 2015년 기준이죠. 네, 이렇게 됐었고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115%를 계획을 했었고 2015년에는 102.6%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71%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요거에 69.2%만 달성을 했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이제 계획에 한 만큼 거의 달성을 했다고 아까 읽어봤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2020년에는 122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117개를 계획했었고 이것도 달성률이 높지가 않네요. 2015년 기준으로는 69개가 초등학교가 있었고 59% 달성률을 보였던 것 같고 이번에 2020년 계획이니까 아직 2020년이 안 됐으니까 실제 그 계획
계획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아직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15년. 현재는 2019년이니까.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중학교는 70개를 계획했고, 2015년에는 67개를 계획했는데, 2015년에는 실제로 30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중학교는 44.8% 달성률, 고등학교는 2020년에는 68개를 계획했고, 2015년에는 65개를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고등학교가. 2015년 기준으로 9개밖에 없나봐요. 그래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29.2%. 계획은만 세워놓고 실천이 잘 안 됐나 보네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의료도 종합병원이 사실 2020년에 6개 계획하고 있었고, 2015년도 계획이 6개인데, 실제로는 2개밖에 달성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한림대병원, 아까 소개해드린 동탄 1신도시에 있는 한림대병원이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개밖에 없나봐요,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가 2015년부터 여기 2020년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현재는 지금 2019년이니까, 현재는 조금 더 생겼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무튼 2015년에는 2개밖에 없었네요. 네, 그리고 체육 종합운동장은 하나 변동 없고 그냥 그대로 100%입니다. 네, 바로 2번 보시면 목표치 달성을 위한 분야별 개선 및 실행 방안입니다. 인구 계획은 실제 인구 변화 추세를 반영한 타당성 있는 계획 인구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죠. 화성시가 이렇게 있는데 인구 1000만 명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좀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반영한 목표 인구 제시. 같은 말인 것 같고요. 주택 계획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공공주택 공급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계획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변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수용하는 소형주택 공급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개발 밀도를 설정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계획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네. 이게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도덕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덕. 다 맞는 말이죠. 도덕 교과서가 읽는 것처럼. 네. 그리고 화성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를 위한 적정 보급률 적용을 통한 계획을 실현해야 되겠고, 교육계획 같은 경우도 단계별 인구 계획에 대한 적정 교육시설 계획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학생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마을 교육 공동체 육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의료계획.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 생활권별 1개소 이상 종합의료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인구 대비 종합병원 시설수를 산정하여 증가되는 인구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는 화성시 전체 종합병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아플 때는 서울까지 갑니다. 아산병원으로. 한림대 병원을 가도 되는데, 제가 기존에 치료받던 그런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갑니다. 힘들지만 그런 거는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 좀 많이 늘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계획 같은 경우는 화성시의 장기적 발전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목표 연도 인구를 설정하고, 설정된 인구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각 부문별 적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죠.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큰 목차를 보시면 1번은 도시 유형 분석, 2번은 화성시 연형. 여기서부터는 좀 제대로 이제 화성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화성시 일반 현황 및 특성, 4번 상위 및 관련 계획, 그리고 5번 미래 정책 추진단형, 6번 도시의 문제점과 잠재력, 이런 걸 분석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2장 네,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특성, 어떤 특성이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가? 네, 다시 한번 제2장 화성시의 네, 특성과 현황. 1번 도시 유형 분석입니다. 도시 유형 구분의 기준. 네,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 도시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요런 거에 따라서 해당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유형 구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경기도의 도시 유형을 구분해 보면 일단 도시 성장 패턴, 도시 형태, 사항 및 계획상 도시 정책 방향,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도시 성장 패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네, 일단 성장형 도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 연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 등록 인구, 산업 및 고용 증가율, 주간 활동 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거나 향후 3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시군은 동시 성장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성숙 안정형 도시는 네,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 연도로부터 직전 3년간 주민 등록 인구, 산업 및 고용 증가율, 주간 활동 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향후 3년간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성숙 안정형 도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쉽진 않습니다만, 3년 정도, 직전 3년간 인구가 많이 늘었구나 하면은 성장형 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숙 안정형 도시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시형 도시, 네. 도시형 도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으로만 구성된 시군은 도시형 도시라고 하고, 농촌형 도시란 게 있나 봅니다. 이거는 도시형 도시 이외의 시군. 이게 아니면 그냥 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상위 계획상의 도시정책 방향을 보시면 성장 촉진형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 종합계획상 광역 거점 도시, 전략 거점 도시를 성장 촉진형 도시라고 하고, 또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상 1차, 2차 거점 도시 및 지역 중심 도시를 또 요구라고 하고, 또 그리고 성장 관리형 도시는 성장 촉진형 도시가 요런 내용이 있고,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 관리형 도시가 있고, 또 이게 아니면 전부 그냥 성장 관리형 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 자료는 경기도 도시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2장 경기도 도시 유형 구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죄송합니다. 화성시 도시 유형 구분의 기준을 보시면 인구 산업 고용률은 기준 연도 직전의 3년간 증가율로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간 활동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 중 주간 인구 및 주간 인구 지수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통계청 같은 데서 많이 수고를 해주시겠죠. 네. 큰 목차를 보시면 제2장 화성시의 계속 특성과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 유형의 구분. 인구 같은 경우는 화성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01%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3년간 연평균 10.01% 인구 증가율. 네, 화성시 최근 3년간 인구 증가율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인구는 2013년 55만 8,128명이었고요. 2014년 57만 2,539명. 그리고 2015년에는 62만 9,934명. 아까 2015년에는 그거랑 좀 뭐가
다른 거지? 아무튼 2015년에는 통계가 62만 9,934명이었고요. 2016년에는 67만 5,575명 인구, 화성시 인구입니다. 증가율은 뭐 이때는 2.8% 증가했고, 여기는 12.87% 증가했고, 여기 7.25% 증가했고, 평균은 10.01% 증가했다고 합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라고 합니다. 요거는 화성시 통계여보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그리고 산업 및 고용입니다. 화성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체 수는 연평균 7.39%, 종사자 수는 연평균 8.18%의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요건 증가하면 좋은 현상이겠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뭐 자적 도시 기능도 하고 좀 활발한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44%. 6.44%로 산업 및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성시 산업 및 고용 현황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2017년 화성시 통계연보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뭐 고용률의 정의를 보시면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으로 인구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퍼센테이지가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취업한 사람 중에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고용률 개념이네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는 몇 명인가? 네. 사업체 수는 2013년 44,098개, 2014년 48,320개, 2015년 51,953개, 2016년에는 54,745개. 증가율은 이렇게 증가는 하지만 증가되는 속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3년간 연평균은 6.44%, 종사자 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 수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1만 6,788명, 2014년에는 36만 2,267명, 2015년에는 39만 5,178명, 그리고 2016년에는 40만 5,466명. 이 16년 인구가 약간 이거는 참 종사자 수죠. 네. 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인구가 어떻게 됐지? 아까 인구가 여기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2016년에 67만 명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 이렇게 지도를 제작을 하잖아요. 크게 걸어놓는 거기 지도에 보면 동탄 1기 플러스 동탄 2기 신도시만 합쳐서 인구가 계획 인구가 한 4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면. 화성시 전체 인구가 2016년에 67만 명인데 화성시 중에 동탄 1기, 2기 신도시 인구만 약간 40만 명 정도로 계획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그 수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통계연보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래도 지도 제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자료를 기반을 해서 만드실 거니까 크게 틀린 자료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종사자 수까지 받고 증가율, 뭐 고용률. 네, 고용률은 거의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61.6%, 60.6%. 다시 한번 보시면 15세 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고용률입니다. 조금 뭐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조금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화성시 통계연보를 자료를 근거로 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 네, 3번 작은 괄호 3번 주간 활동 인구입니다. 네, 화성시의 주간 활동 인구는 2010년 47만 1,746명에서 57만 3,502명으로 5년간 약 2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간 활동 인구를 하면 낮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간 활동 인구, 꼭 일이 아니라도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47만 1,746명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유입 인구는 이걸 자료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체 유입 인구는 이때는 15만 5,505명이 유입이 됐고, 여기는 21만 3,526명이 유입이 됐다고 하는 거고, 통근하는 인구가, 이게 화장실로 이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3만 5천 명 정도였다가, 2015년에는 19만 1,000명 정도고, 화장실로 이제 학교를 오는 분들, 네, 19,000명에서 21,000명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예, 여기는 2010년에 19,0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한 21,000명 정도 이제 화성시로 통학을 하고, 유출 인구는 2010년에 73,000명이 나가셨다면 2015년에는 10만 6,000명이 정도가 나갔고, 그 이유를 보면 통근, 화성시에서 이제 화성시 아닌 곳으로 나가시는, 출근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6만 2천 명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네요. 네, 2015년에는 통학하시는 분, 화성시에서 화성시 이외의 곳으로 학교를 가는 분들, 네, 10,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15년에는 약간 15,000명 정도. 그래서 2010년에 주간 인구, 이제 화성시 총 주간 인구는 55만 3,000명 정도 있는데 2015년에는 68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간 인구 지수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 화성시 도시 유형 구분입니다. 네, 화성시는 인구 및 산업의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 네. 계속 이제 동탄 신도시를 기반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인구가 조금 그래도 증가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활동 인구는 약 91.4%를 나타내서 성장형 도시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형 도시,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막 계속 유출이 돼서 규모가 작아지면 이게 나중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계속 유입이 돼서 성장형 도시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 형태로 도농농촌형의 형태이며, 도농농촌형. 네. 제가 지금 동탄 신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동탄이랑 오산이랑 이렇게 엄청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사는 곳은 여기 오산시고요. 일하는 곳은 여기 화성시 동탄입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 10분 거리인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전 도시고요. 동탄 신도시가 쫙 펼쳐지고, 여기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차 타고 10분만 나오면 완전 촌입니다. 촌. 진짜로 촌입니다. 경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촌형 형태이고, 아마 여기 화성시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탄 신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는 농촌입니다. 농촌. 여기만 신도시 도시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상남 이런 쪽도 지금 신도시처럼 개발하는 곳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런 쪽으로 나가보면 좀 농촌의 형태가 많고요. 그리고 경기도 종합계획상, 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향남 이렇게 신도시 이런 데는 아직 못 가봐서, 일단은 제가 사는 동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약간 시골처럼 보인다 하는 의미지, 이런 곳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상, 종합계획상 8전략 거점 중 하나의 도시로서, 성장 촉진형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경기도 화성시가 좋은 점 같습니다. 성장 촉진형. 네, 화성시 도시 유형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도시 성장 패턴을 보시면 인구가 있고 산업구역이 있고 주간 활동 인구가 있는데, 인구는 기준연도에서 직전 3년간 증가율을 1.7%가 나와서 성장형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체 수도
8.1% 증가율을 보여서, 네, 요 3년간, 여기도 성장형, 네, 종사자 수도 8.1%, 여기도 성장형, 고용률도 2.7% 성장형, 그리고 주간 활동 인구도 2010년에서 2015년 5년 사이에 21.6%가 증가해서 성장형. 네, 여기 좋은 것 같고요. 도시 형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농 농촌형입니다. 완전한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도시도 있다가 좀 벗어나면 시골도 있다가 뭐 또 도시도 있다가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상위 계획 같은 경우는 8 전략 거점, 용인, 안양, 오산, 화성, 김포, 파주, 의정부, 이천, 이런 전략 거점이 있는 거 안에 화성시가 소속이 돼 있죠. 여기 화성시. 그래서 성장 촉진형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 주석을 보시면 경기도 도시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발표 1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도시 군별 도시 유형 적용 현황입니다. 이 주석이 어디에 달려, 어디 주석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성시 연형입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촌놈입니다. 대구. 뭐 광역시긴 하지만, 그래서 화성시 지금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동탄으로 이사 온 지도, 오산으로 이사 온 지도 약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읽어보는 거고요. 네, 화성시 연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 1년 정도 이제 화성시 반성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뭐 다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알아가는 단계이긴 한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화성시 전체는 뭐 다 알기는 힘들 것 같고 서울만큼 면적이 넓으니까 일단 동탄 신도시라도 제대로 좀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203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도시발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도시성장과 변천. 네, 정조 17년에 화성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화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으며 이후 1949년 화성군으로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정조 17년에 화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고, 그리고 2000년에 군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 이전하며 주변 지역 인구가 증가되면서 2001년 화성군이 2001년에 군이 시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전국 14번째로 인구 50만 명 돌파. 그래서 대도시로 도약하였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역사가 나오네요. 이거는 다 안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만시대부터 이렇게 역사가 흘러서 한 2000년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지나가면 2000년 11월 1일날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이전하였고 2001년 3월 22일에 군이 시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남양면이 남양읍으로 전환되었고 이읍 12면 1동 이때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부출장소라는 게 이게 시청이 면적이 너무 큰데 이게 시청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시청 역할을 하는 출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병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탄 2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이 동부출장소가.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가는데 동탄 2 신도시 동탄역 근처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라스 플로레스라는 건물 안에 2층에 여기 동탄 출장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자주 갑니다, 여기. 네, 그리고 2003년 6월 14일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말 나온 김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동부 출장소? 화성시청까지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동탄 출장소입니다.
동탄 출장소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보시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서쪽을 동탄 1기 신도시라고 많이 말씀들 하고요. 여기 우측을 동쪽을 동탄 2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동탄역이 있고요. 동탄역 바로 옆에 이제 라스 플로레스라는 여기 좀 이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근린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 2층에 화성시 동탄 출장소가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2003년부터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습격됐고 3읍 11면 1동 2006년 1월 2일날 동부 출장소 확대 개편 5 담당에서 5과 21 담당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하고요. 네, 2006년에 태안읍이 6개 동으로 분리가 됐고 2읍 11면 7동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동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으로 동탄에 대해서 좀 내용은 자세하게 읽고 그 부분이 아닌 곳은 이제 죄송하지만 좀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 동탄동으로 분리. 동탄동이 3읍 10면 8동이 있고요. 2008년에 이제 동탄 2동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3읍 10면 9동. 그 2009년에 동탄 3동이 설치됐고 3읍 10면 10동. 그리고 2010년에 전국 14번째로 인구 50만 명이 돌파됐고 대도시로 도약을 했고요. 화성시 전체가. 네. 2010년에 통리만을 조정해서 705통리 3354반에서 4개통 19반에 증설돼서 총 709통리 3373반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11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렇게 됐고 이건 뭐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조금 아직도 남았네요. 네. 그래서 2012년에 정남면 발산리 408에서 정남면 서봉로 998로 변경이 됐고 기안동 457 22에서 기안남로 뭐 이렇게 변경이 됐고 예전엔 동탄면이었는데 지금 동탄 1동부터 지금 몇 동까지 있지? 6동까지 있나? 네,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동으로 그게 개편이 됐고 네, 이거는 너무 내용이 좀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날 네, 동탄 5동 6동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 4동은 언제 설치가 됐지? 동탄 4동 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도시계획표현 천구장입니다. 네, 198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2003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일부 변경 등 총 5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2003년에 최초로 이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했고요. 계획인구는 약 55만 명. 2008년에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고요. 이때 계획인구는 92만 명. 2008년 11월에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했고요. 이때도 인구는 뭐 똑같이 계획을 했었고 2012년에
2020년 화성도시 기본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이때 이제 확정이 됐나 봐요. 인구가 11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그리고 2015년에 2020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또 승인했다고. 약간 변경을 했나 봐요. 5년 정도 지나서. 예, 요거 계획 인구는 110만 명 이렇게 똑같고. 네, 이거 여기서부터 조금 끊어갈까요? 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29페이지까지 제가 읽었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30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화성시 반송동 62-1 동탄탑 동산입니다. 여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근탁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별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들어주신 분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제가 특별한 일 없어 매일매일 좀 20-30분씩이라도 이렇게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을 읽고 업로드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게 좀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루에 하루에 20-30분씩이라도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